요새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2대 목동병원에서.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구역 섹터에 있는 아이 4명이 똑같은 균에 3명이 감염됐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감염됐을 것이라는 게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죠. 우선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또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응분의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 거는 뭐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게 불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가족이라든가 아이의 사망을 참 돈으로 환산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건 좀 일이긴 죄송한 한데,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금전 배상 원칙이에요. 누가 나를 때렸다 해서 내가 가서 주먹으로 같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이제 금전으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신생아가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래 어떤 직업이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게 얼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한 2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210만 원. 그걸로 정도요. 그러면 평생 곱하기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생활은 우리가 20세부터 60세까지 이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년? 그렇죠. 예, 40년을 기준으로 하고 또 40년에 대한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거니까 중간이자를 좀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럼 그게 대략 얼마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 그렇죠. 이런 걸 같이 따져서 대략 3억에서 5억 사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3억에서 네. 5억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렇죠. 인천 어디에서도 의료사고 하나 터졌어요. 네네네. 그 아기는 나왔는데 엄마가 완전 뇌성마비에 빠졌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 법원에서 8억 배상 판결 나왔는데 8억. 근데 8억도 적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래머였대요. 그렇죠. 어디 예,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뭐 이렇게 프로그래머고 뭐 돈 버는 분인데 그 갑자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손해삼분설이라는 걸 취해요. 손해배상이 3개다 이렇게 어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극적 손해, 적극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이렇게 3개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손해를 따지고 소극적 손해가 결국은 내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 예, 이 사건 신생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통 성인으로 살았다면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적극적인 손해는 내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라든가 말을 못하고 누워있다 그러면 간병이 필요하잖아요. 또 치료비가 필요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손해. 근데 왜 3억에서 5억은 조금 적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다른 분들 다 의견이 네네. 40년 네, 평생 맞습니다. 평균 소득이 왜 네. 그거밖에 안 되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인데 이게 전체 사회 전체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꼭 의료사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에서도 하거든요.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그 손해를 우리가 막 10억, 20억을 인정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될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액을 적정하게 법원이 유지해주는 것이 피해자나 가해자, 국민 전체에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임금이나 이런 게 물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소극적 손해에서 도시 일용 노임은 1년에 2번씩 올라가고요. 위자료도 옛날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또 8천만 원 올랐다가 지금 한 1억 정도까지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이거는 이미 언론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뭐 이 사실관계를 숨긴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사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 뭐, 예.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로 보여지고요. 드러나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굳이 뭐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병원이 알아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목동 케이스 만일 민사로 가면은 3억에서 5억 정도 배상으로 예상을 한다. 네네. 1인당 이건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배상 체계가 네.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유방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뭐 젖꼭지를 날렸다. 네네. 그럼 여성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데 그렇죠. 예, 예. 제가 듣기로는 뭐 누드 모델이 아닌 다음에야 이게 젖꼭지가 있고 없고는 뭐 일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네네. 배상액이 얼마 안 된다. 이거 맞는 네네. 얘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오, 맞구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때는 어허. 우리가 이제 그 재판 절차에서 그 기준이 있어요. 음. 대한의학회에서 장애인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준에 이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다 나와요. 뭐 손가락 하나가 엄지손가락이 잘라서 못 쓸 때, 네. 엄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고, 뭐 검지나 이런 경우에도 한 좀 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사용하는 그렇죠. 게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1%, 2%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여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유방에서 이제 젖꼭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장애의 기준이 없어요. 환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네. 1억이에요. 위자료가 최대가 1억이라고요? 네,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그러니까 1억이라고. 예, 사실 이거는 여성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긴 한데 아하.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법원에서 그런 걸 산정을 해서 5천만 원이 될까 말까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동병원의 그 케이스도 3억에서 5억이라며요. 네네네. 통상적으로.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예. 저도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아. 답답한데 우리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10억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사람 한 명 죽었는데 5억이 안 나온다. 저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경제 전반과 관련된 글쎄, 부분이기 아까 때문에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보험료도 그렇죠. 올라가고 뭐 네네. 그런 등등 뭐 네. 아유 복잡하다 진짜. 네. 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소송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 남는 케이스가 뭔가요? 아이 탈장이 있다고 해서 이제 배를 열고 이제 복강형으로 들어갔는데 시스트라고 물 낭종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제거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낭종이 아니고 그게 방광이었거든요. 그래서 방광을 이거구나. 한 6살짜리를 이렇게 절제를 하고 나온 사건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이 노동력 상실률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얘 앞으로 삶의 질이 말이 굉장히 안 돼요.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이게 이분이 정말 그거는 진짜 돌았나? 왜 네, 그래요? 네네. 아니 그 기사로 써야죠. 그 사건 아니 하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네. 아니 의사가 어떻게 낭종하고 방광을 구분을 네네. 못합니까? 아, 삶의 해야 질이 되는데 그러면 뭐 엉망이.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1억 받았다고요? 네, 1억 정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님이 잘못했네. 네. 잘해서 더 많이 받아내야지 왜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해도 이게 법원도 재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법원한테 재량이 인정되는 거는 노동력 상실률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막 높게 막 법원 인정해주면 그거 자체가 위법하거든요. 그래도 방광- 위자료 액수를 좀 이렇게 재량에 의해서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 현행 그 배상 체계는 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죠. 예. 6살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예요? 남자이고요. 3년 전에. 예, 예. 그래서 1심, 2심, 3심 다 갔습니까? 아니 1심으로 그냥 끝났어요. 왜요? 명백한 과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배상액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뭐 2심, 3심 갈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 배상액이 적으니까 더 하면 안 네. 되냐 이거죠. 더 이상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원에서. 이거를 판사가 임의로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피가 막 확, 야, 그거는 좀 너무 심하다. 네네네. 참 정말 황당하네요.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또 고령화 시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노동능력 그 가동 기간도 20세에서 60세까지만 일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65세 넘어서 막 70세까지 그러니까. 일하는 건 요즘에는 일반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가동 기간도 65세, 70세까지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많이 또 이렇게 나서 주셔야 법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결국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네.